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참 많죠. 로컬 푸드의 1번지고요. 귀농귀촌의 중심.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 정부혁신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죠. 미래행복 완주가 이제는 경제 분야에서도 1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 완주군의 미래청사진 유희태 군수를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완주 군민과 도민분들께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입니다.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지만 힘차게 전진하는 올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완주군에서는 미래 행복도시 최고조로 한번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어렵다 그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힘차게 전진하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완주 군민뿐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민이 함께 새로운 역사를 펴나가기를 기원하면서 적극적으로 또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군수님 오프닝에서 완주군을 1등과 연결시킨 성과들이 많아서 저도 참 소개하면서 기분이 좋았는데 군수님 더 기분도 좋으시고 또 책임감도 더 크시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등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지자체가 되고 있는지 먼저 그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로컬푸드 1번이라면 잘 아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맞춰서 또 먹거리 지수 1번, 또 균형교촌이 이렇게 몰려다 보니까 그렇죠. 균형교촌 1번. 그리고 또 저희가 요즘에 기업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또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순기능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제 1번지 또 미래 또 행복지 1번을 만들어야겠다. 예.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꾸 1등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함께 만들기 때문에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군수님 제가 KBS에서 매일 아침 일본으로 출근하거든요. 예. 아침 뉴스가 있어서. 근데 군수님은 저보다도 더 일찍 새벽 4시에 기상하셔서 완주 열세계 읍면 시간 되는 대로 현장을 보면서 다시 출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 생활이라고 봅니다. 저는 새벽형 인간이라 생각하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어떤 점이죠? 제가 새벽에 한 4시 반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잘 때 살짝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 가는 거 저렇게 새벽에 나가는가 해서 작년 9월 달쯤 해서 한번 어디 가는데 가보고 싶다. 한번 갔어요. 함께. 완주가 821km거든요. 서울보다 1.4배가 높습니다. 이야. 그리고 전주보다도 4배가 넓어요. 다니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 완전 복 받았구나.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다 보면은 요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림을 많이 그려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하고 새벽부터 7시 반까지 데이트 기간입니다. 서로 이제 운전도 바꿔가면서 하기도 하고 예. 어디 가자 하고 7시 반에 왜 직원을 만나요. 그럼 제가 그 차 타고 저는 군청에 가고 저희 아내는 차 가져가고 이 생활이다 보니까 새벽을 기다리는 입장이 됐습니다. 민선 8기 유희태 군수와 함께하는 완주 군정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완주하면 이제 대표적인 산단 가운데 이제 수소 국가 산단이 유치가 됐습니다. 이게 50만 평이고요. 네. 그 이후에 또 제2 테크노밸리 같은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완주가 그래서 이제 로컬 푸드나 귀농귀촌을 배경 삼아서 이제 기업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도 1등을 목표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완주에 복받은 것이 우리가 익산 IC 옆에 보면은 봉동 쪽으로 320만 평이 지방 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국가 수소 예. 특화 산업단지로 선정이 됐잖아요. 네네. 50만 평입니다. 그러면 370만 이게 평이네. 370만 평입니다. 이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이 집적화된 데가 아마 대한민국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소와 관련된 50만 평, 또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네네. 수소 전기 버스, 수소 전기 트럭들 세계 최초로 개발됐잖아요. 요즘에 양산체도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단지를 통해서 수소 특화 국가 산업도 됐는데 50만 평을 어떻게 분양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벌써 투자 의향서 낸 업체가 139개. 거기에 현재 2만 평 정도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수소와 집적된 우리가 수소의 좀 세계적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하나의 수소 도시를 만들겠다
아예 수소의 수도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민들은 그냥 수소차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수소에 관련된 인프라가 다 여기 이제 갖춰지는 것이잖아요. 완주예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소와 관련된 인프라가 저희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특히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국내 최초지만 세계 최초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수소용품 만들었다면 여기 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거기에도 ESS 안전평가라든가 예. 다른 센터들, 또 연구기관들 모든 게 다 집중화 되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가져온 것들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고 6월 달에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가 이번에 준공이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모든 게 다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가면서 수소하면 우리 완주로 다 몰려올 수밖에 없는 예. 이런 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 사실 이제 완주 국민뿐만 아니라 이제 전주 시민 포함해서도 수소 국가 산단으로 인한 예, 일자리 어떤 고용 창출의 기대 효과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장소가 완주지 예. 전라북도의 그럼요. 어떤 중심이. 경제의 어떤 견인이랄까요? 이런 역할을 반드시 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자리 문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볼 때 한 7천 명 정도가 고용, 그다음에 간접적인 고용까지 합치면은 한 2만 7천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혹시 들어보신지 알겠지만 저희가 물류단지가 36만 평 분양하는 과정에서 물류의 단지가 10만 평 있습니다. 10만 평 완판됐습니다. 로젠택배를 제가 거기에 유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본사가 4만 오잖아요. 4천 평 본사가 이루어옵니다. 예. 거기에 진로라든가 BYC라든가 그다음에 세방이라든지. 동원이라든가 세방 이렇게 한 5개에서 10만 평 다 나눠갔어요. 다 끝나면서 쿠팡을 그간에 또 저희가 요즘에 로켓 배송이라고 신속하게 지금 배송하고 시작했습니다. 예, 예. 수소의 큰 축과 더불어서 이제 물류의 한 축이 바로 완주에 이제 산단에 들어온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예, 예. 물류라고 하면 과거에 그냥 이동하는 정도를 생각하지만 이젠 물류가 거의 이제 거점 아니겠습니까? 베이스가 되고요. 엄청난 산업으로 우리가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제2의 산업이 이제 물류일 것 같은데. 지자체 중에서 그 82개가 군입니다. 예, 예. 그 중에서 진천 같은 데가 가장 그 발전이 많이 되는 것 중에 제가 모니터링을 했어요. 요즘에 저희가 인구가 이제 앞섰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그 82개 군 단위 가운데 경쟁 상대가 이제 진천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좀 앞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물류입니다. CJ 물류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물류가 역할이 물류를 정점으로 모든 산업이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류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뼈저리 느끼기 때문에 또 금융기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저희가 10만 평을 늘려가지고 한 것이 이번에 다 끝나면서 아마 저희는 진천은 이제 이미 인구는 이제 저희가 앞섰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추월해서 82개 군에서 완주가 1등으로 가야겠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내신 책에서 오전 6기 유이태 만경강을 만들다. 저도 좀 잘 봤습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그 만경강에 대한 애정이 좀 더 크신 것 같아요. 그 가능성도 물론 이제 보셨겠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운 게 그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만경강을 보존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만경강을 활용해서 인간하고 자연하고 어울리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 친환경적 생태 환경을 활용하면서 우리 인간이 가장 함께 어우러져야만이 된다. 방치보다는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만경강을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78.8km 중에서 우리 완주가 46km고 이어서 김제, 익산, 군산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53km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좀 더 우리가 보면은 둔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둔치로 활용한다면 거기에서 문화공간, 체육공간, 어린이공간, 더 나아가서 예술 같은 것을 한다면 자연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만경강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좀 태화강이라든가 금호강 같은 데 가서 보고 국가 정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대로 생태를 살려가면서 하는 방법 한다면 세계적으로 파리에 좀 세계관 같은 거 더 앞서갈 수 있겠다. 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경강이라고 하는 좋은 자원을 어떻게 생태 수변 도시를 만들고 예. 생태 문화 파크를 만들고 예. 또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만경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가능한 곳이 완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망고연관 발원지에 가보면은 조그마한 이렇게 물 나오는 데 있어요. 샘이 있습니다만 네네. 거기에 멧돼지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공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공원 만들면 아마 꼭 만경고 왔다면 발원지 한번 가고 싶을 겁니다. 예. 동상에 있습니다. 완주가 관광의 도시 이렇게 잘 얘기는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유희태 군수님 취임 이후에 완주의 관광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3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떤 목표도 세우셨어요. 가능합니까? 작년에 2,279만 명이 작년에 오셨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냐? 우리는 8%씩 늘어난 거예요. 다른 데는 줄어들고 많이 있는데. 1.4% 네. 정도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이유를 여러 가지 분석할 때 이게 관광이라는 것이 뭐 하나가 잘 됐다. 이게 아니고 여기는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 메카가 돼야겠다. 스포츠 메카가.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한 번 왔다면 또 오고 또 오는 것이 우리 방문객의 주장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한번 왔다 오늘 오고 나면 내일 또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방문객 관광을 갖다가 뭘 만들어 가지고 한번 구경 좋았다. 한번 갔다 하면 안 가잖아요. 우리 완주는 한 번 오기가 어렵지 왔다 하면은 또 오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네.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은 연계된 관광 콘텐츠가 상당히 많다, 잘 네.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모르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비비정 대충 들어보시죠? 그럼요. 예. 철도가 보면 예. 카페하고 레스토랑이 있죠. 이 길이가 477m입니다. 구철교입니다. 예. 네. 그 71m가 현재 카페고 지금 현재 레스토랑이 있어요. 나머지 구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잘 잘 모르시죠? 모르죠. 거기를 이제 지금 전주 완주 상생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를 철도를 자전거 도로고 사람이 걸어오게끔 이렇게 해서 406m를 그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아마 외부에서 엄청 많이 올 거로 보이는데 예. 또 우석대에 보십시오. 만경과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3층을 전망대로 하려면 어떠냐 해서 전망대를 제안해 가지고 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준공이 이제 됐잖아요. 예. 아마 전망대에 이제 보러 많이 올 겁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삼례예술촌이라든가 또 모악산, 대둔산 그간에 축제 없던 것을 부활시켰어요. 맞습니다. 이게 요즘에 왔다 하면은 한번 가보십시오. 요즘에 행사했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일까요? 군수님과 말씀 나누는데 군수님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어떤 문명의 발전 속에서 이로움이 큰 가운데 그래도 가장 원하고자 하는 건 마음 편하고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삶의 질 얘기하는데 그래서일까요? 세 번째가 행복지수 1위의 완주의 군정 목표를 세우셨어요. 다 그런 취지입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층이 있잖아요. 분야가 또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또 하면서 재미있게 할 것이고 근데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일자리라고 봅니다. 뭔가 내가 완주를 위해서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청소한다거나 이거 무엇이 저기 이렇게 보이세요. 무슨 일을 얻는다는 것은 일한다는 자체는 건강과 같이 어울립니다. 작년 600개, 올해 400개, 1000개 또 시니어 클럽에서 1800개 한 3000여 명 정도가 일자리가 지금 어르신들이 어떤 걸 하든 간에 이렇게 되고 또 하나 뭐냐면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예. 우리 13개 읍면입니다. 요즘에 낮에 힘들게 일하다가도 오후만 되면 어디 갑니까? 주민자치 우리 읍면 사무실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센터에 가면은 그 프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인테스, 고고장구, 뭐 색스폰, 기타, 뭐 여러 가지 줄넘기 등등 해서 다양하게 그분들이 배웁니다. 이것이 이제 하다 보니까 오버가 돼갖고 이 팀을 또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만큼 힘들더라도 그만큼 좀 발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소문나다 보니까 균형이 많이 온다. 네. 사실 인구 감소에 대해서 모든 우리 도지사님이나 자치단체장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인데 완주는 인구가 지금 늘고 있어요. 예.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만 해도 5,405명이 늘어났고 올해도 지금 계속 인구가 매월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복한 고민이죠.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네네.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100명 정도 서비스한다면 다른 지역은 70명 정도. 그만큼 왜냐하면 인구가 늘다 보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이 어떤가 하나 출산 장려금을 많이 준다? 안 늘립니다. 문제는 왜 오냐 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지금 균형교촌 현재 그 센터 같은 데는 전라북도 균형교촌 사관학교 우리한테 왔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균형교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균형교체에 정착할 수 있느냐. 또 서울 가서 또 균형교체 설명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와서 한 달 상기를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는 것은 이렇게 봅니다. 가장 일자리가 중요하다.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정주 여건이 돼야 되는데 집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13개월 집 짓기 운동을 합니다. 어허. 그 집 짓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간에 전임, 그간에 군수라든가 등등해서 집을 많이 쳤어요. 다 찼습니다. 이제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야는 문화, 예술, 스포츠. 특히 요즘에 스포츠 하면은 다 완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간에 행사를 다른 데 하던 것을 전부 완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보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우리 완주를 인구 늘어가는 그리고 야 완주 오면 괜찮아 이리 와 이렇게 이제 친구들 간에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는 거 아닌가. 완주가 이제 외국인 포함하면 10만 명을 넘어섰고요. 내국인만 한 9만 8천 명 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청년 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예. 굉장한 허리축이잖아요. 이 청년들이 완주에서 거주한다, 정착한다. 이것은 곧 완주의 미래가 더 밝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놀라는 것이 우리가 외국인 등록자 포함해서 10만 3,500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국인만 해도 9만 8,600명이 돼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분석할 때 와서 균형교체 한다고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만 오신다면 그게 무슨 인력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온단 말입니다. 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소만 해도 19개나 있어요. 양파 연구소, 그 다음에 무슨 연구, 다 분야별로 해가지고 해서 거기에 뭐 감자 연구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알려주는 방법들. 그리고 농업 다육도 자체적으로 운영해가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수료도 해주면서 이런 기술을 알려주고 실제로 와서 정착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변에 협력 관계가 잘 되고 있다. 우리가 사람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의식주 해결에 있어서 가장 원활한 곳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주가 바로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로컬푸드 뭐 1번지 당연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하셨잖아요. 예, 예. 이게 또 다른 완주의 어떤 힘입니다. 이게 곧 완주 국민들의 행복 지수로 연결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상을 받으러 가서 예. 앉아서 테이블에서 그래요. 뭐냐면 이거 계속 먹거리 지수 1등 완주가 정하고 이거는 이게 수치로 나타납니다. 모든 게 각 분야별로. 수치로기 때문에 수치 차이 나면은 한 1년 새에 이게 확 뒤집어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완주는 좀 이제는 빼도 되지 않냐고 그런 얘기 자기들끼리 걸래. 나 군수된 지가 이제 언제 됐다고 이런 얘기 하십니까? 이건 안 되는 얘기고 이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 바 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 경쟁력에서 우리 완주군이 1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방지 경쟁력은 그것도 수치입니다. 한 번 1등하기 어렵지 10등 안에 들어간 일 없었는데 일단 1등이 됐기 때문에 이제 1등은 계속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시스템으로 가야지 어떤 거 하나 잘했다고 해서 인기가 올라가고 이건 아니다. 이거 각 분야별로 다 소중하다. 여기에 근무라든가 여기에 분야에 있는 사람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모아진다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민원은 선물이다. 민원 오는 거 겁내지 마라. 오히려 우리가 파악하려면 힘든데 그거 얼마나 고맙냐 가져온 거. 잘 성의껏 또 정성을 다해서 친절하게 했다면 그 내용 가지고 상대 정확하게 우리 완주가 저는 정확하게 한다. 신뢰받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뭔가 있을 때 보람 있게. 그래서 민원을 선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야 이거 진행자가 완주 출신이라고 군수님하고 맨 1등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예,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지자체가 귀농귀촌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사실 지원 조례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완주는 그 이미 그 1번지라고 하는 말을
실현시킨 곳이잖아요. 실제로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인구가 30%를 지금 넘어선 상황이고 그 정책은 어떤 점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균형기촌을 그 안에 연구한 것들 보니까요. 잘 되어 있지만 좀 더 보완을 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균형기촌이 이제는 우리가 오는 사람만 받을 게 아니라 하나 예를 들어서 강동구청 서울에 저희가 협약을 맺었어요. 예. 균형기촌 사람들을 모아주시오. 그래갖고 보내주시면 여기가 교육도 프로그램 교육도 시키고 또 한 달 사기도 해보고 해서 했더니 와서 교육받고 온 사람이 뭐 한 달 사기 같이 하는 사람이 다 균형기촌 해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직 여러 가지 의욕이 있고 활동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더 확장시켜서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까지 전부 다니면서 이 균형교체에 대한 그리고 직장 정년 퇴직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80이면 90은 이게 아니라 120을 생각한다면 지금 정년 퇴직할 때는 인생의 반절도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새로운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건강도 지키면서 우리 완주가 이렇습니다 하면은 안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좀 저희가 많이 오게 됩니다. 약간 그 시기 질투하시는 분들은 완주가 독립적으로 그렇게 완주만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고 전주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전주완주라고 하는 어떤 시너지가 완주에게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맞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전주완주 상생에 약간 비비정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수님 진짜 상생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많은 고민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전주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요즘에 이 운동 스포츠 같은 데 가보면은 물어봐요. 제가 어디서 오냐면 항상 저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 말씀이 전주에서 왔어. 한 7, 80%는 전주분 같아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이 오시고 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근거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생활이 같이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가 완주 전주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우리 전북의 발전과 완주 발전 같이 발전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은 공동의 숙제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변에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아이 낳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해요. 네. 뭐냐면 20대에 결혼한 사람들 특히 대폭 주는 방법도 해서 20대를 낳아야 3명 내면 나을 거 아니겠어요. 요것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군수님 개인적으로도 군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일반 사원으로 시작해서 기업은행 부행장 37년 그리고 솔직히 완주 군수에 쉽게 된 게 아닙니다. 5번에서 6번째 되셨습니다. 오전 6기. 그래서일까요? 완주군을 사랑하고 완주군에 대한 애정 속에서 13개 읍면이 우리 군수님 머릿속에 가슴속에 다 있어서일까요? 그리고 또 새벽 4시에 기상하시는 어떤 성실함이 지금의 민선 8기 완주의 변화된 모습 속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뭐 가야 될 길이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변함없이 이런 각오로 뛰겠습니다라고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저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완주 도민 우리 전라북 도민과 또 완주군 모든 분들이 아마 경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저희가 완주군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완주군에 저희가 잘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에 하나 모델을 만들어서 좀 지자체도 확산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우선 인구부터 좀 늘려야겠다. 애 낳는 것부터 좀 많이 늘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하라고 해서 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항상 저희가 이게 행복이라는 것은 나눠야 더 커지는 것이고 또 저는 항상 1%가 부족하다. 항상 감사한 거 뭐냐면 저는 또 하나는 이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일이 즐거움이라는 것 이것은 가장 큰 행복이다. 그래서 좀 주어진 역할에서 좀 할 수 있다면 봉사 내지는 일한다는 걸 더욱더 행복 삼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군수님 1등이 힘들 때는 항상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뒤도 가끔 돌아보시고요. 완주군의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도농복합도시 미래행복도시 완주군의 유희태 군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13개의 읍면 작지만 강한 완주군의 모습 단순히 수치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성장하면서 겪어야 될 완주의 미래가 우리 전북 특자도의 중심에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풍성한 축제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발걸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죠. 오늘도 여러분께서 주신 수신료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무슨 애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이 들리는데.